나오고 한 명씩 하고 그래요. 괜찮냐? 안녕하세요. 정치하려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는 중년 세대가 견인 세계에서 평가되는 이유와 일본 영화의 부족한 점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 배우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는데 기사가 재미있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이달 9일부터 일본에서 공개되는 한국 영화 인질, 극중에서 납치 사건에 인질이 되는 톱스타는 주연 황정민 본인입니다. 본인 역으로 피의자를 연기한다는 전대미문의 리얼 서스펜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주연한 작품의 누기 관객 동원 수가 1000만 명을 넘으면 천만 배우로 불립니다. 국제시장이 1400만 명 이상의 동원 기록을 기록한 황정민도 그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호감도가 높습니다. 기생충과 브로커의 송강호도 천만 배우입니다. 그들 두 사람은 모두 50대. 올여름 일본에서 공개된 모가디슈의 김윤석과 킹메이커 설경구 등 한국에서는 50대가 주연한 영화가 적지 않습니다. 원조 한류 스타 이병헌을 포함해 지금의 한국 영화계는 중년 세대가 견인해 높은 티켓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캐스팅보다 내용 중시. 이전에 인터뷰한 한 한국인 배우는 한국에서는 젊은 미남 배우가 주연이 아니어도 작품이 좋으면 히트한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영화 광고회사 담당자는 일본 영화는 스타 캐스팅 혹은 만화 원작이 아니면 히트하기 힘들다고 한탄하고 있어 한국과는 대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1999년 쉬리 이후에 몰려온 한국 영화이지만 이외로 2003년 일본에서 일어난 한류 붐의 악영향도 좋습니다. 붐의 파도를 타고 많은 한국 영화가 일본에서 공개됐지만 판권 가격이 점차 치솟는 한편 분명히 졸작이라고 생각되는 작품도 적지 않았습니다. 내용보다 일본에서 인기 한류 스타가 주연인지 여부에 캐스팅이 중시됐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인조차 볼 수 없는 얇은 내용의 영화까지 일본에서 공개됐습니다. 인기 스타의 주연이라면 투자도 편하게 받을 수 있어 한국에서 큰 인기가 없어도 일본에서 고가로 팔린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나친 일본 의존이 위태롭게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아 이윽고 한국 영화는 독자적인 작품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미국 아카데미상의 기생충의 쾌거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국 영화계를 건강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저씨 파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저씨라고 그러면 그 울림에 부정적인 이미지도 없지는 않지만 한국 영화에서 보는 아저씨의 힘은 대단합니다. 또 한국은 아저씨 파워뿐만 아니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박은빈 같은 뛰어난 연기자도 화수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은빈 씨도 30대입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국책이고 잘 나가고 있다면 좋겠지요. 물론 한국은 경제활동이 국외로 가는 것이 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나라로 있을까요? 원래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파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은 영화나 드라마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기업이 판단하고 있겠죠. 이것은 유감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옛날에 영화나 드라마는 재미있는 작품, 매주 기다리고 있던 좋은 작품, 가슴을 뜨겁게 한 작품,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딘가에 사무소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 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작품들, 또 희극계의 작가, 연출가가 인기이기 때문에 리듬과 템포가 없는 연기가 많아서 리액션이 크게 되거나 마음이 움직이는 장르와는 다르기 때문에 CF를 보고 있어도 아름다운 여배우라도 정말로 코믹한 표정이나 리액션, 연기가 만화적인 표현만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은 이것이 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맛이 특기인 작가와 감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이 이 기사에는 빠져있다. 그것이 엔터테인먼트만 그럴까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예민한 소재를 대담하게 엔터테인먼트 작품으로 완성해버리는 기세가 있고 그것은 미국에도 없는 발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높이 평가된다. 일본 영화는 광고의 용이성도 있겠지만 주연은 아이돌이나 모델, 조연들은 중년 배우가 해야 한다는 구도가 정해져 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졸작만 늘어나
명성과 관객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사토 히로시, 나카이 타케이치 정도이고 또 영화에 할 수 있는 각본도 한정되어 독특한 기획은 하지 못하고 청춘 러브 코미디에만 투자가 모인다. 배우의 연기력은 한국이 압도적, 스토리의 전개도 실로 좋다. 일본의 배우는 프로다움이 느껴지지 않고 영화도 억양이 없고 단조롭게 생각됩니다. 과거 영화 전성기의 일본 영화는 매우 질이 높은데 그만큼 요즘의 상태는 유감입니다. 미남 미녀로 선택하는 캐스팅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유명 배우 호화캐스트 집결이라고 하는 선전은 시대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각본이 단단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인기 배우가 전문 배우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 일본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일본 배우의 연기 레벨이 너무 심하다. 한자와 나오키는 왠지 옛날의 드라마인데 아직도 그 느낌으로 연기하고 있다. 일본 배우는 한국 드라마, 영화를 제대로 보고 연기를 일부터 공부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은 팔린 작품에 팔리고 있는 사람을 낸다는 미남 미녀 비주얼 화제 지향. 한국은 작품 중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여러 배역에서 출연하고 있다. 주연급의 사람이 조연과 작은 역도 한다. 또 노인 역도 하면 악역도 하고 버라이티가 풍부하고 또한 막대한 제작비로 스케일이 크다. 제한이 많은 지금의 일본이 이길 리가 없다. 일본 영화는 서스펜스 영화에서도 자니스나 팔리는 젊은 배우가 주연에 발탁되는 케이스가 많아 보기 전부터 기시감이 있다. 내가 어느 쪽인가 하면 혐한이지만 영화 드라마에 관해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재미있다. 같은 각본에서도 제작비와 배우의 진심도가 다르다. 미스캐스팅이 많고 감동의 강요, 돈도 없는데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만화를 무리하게 실사화, 히트하지 않는 드라마도 영화화한다. 국내 수요에 의지할 수 없는 한국 엔터테인먼트와 비교하는 것도 다르다. 이승환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정말 한국과 일본의 연기력 차이를 절실히 느끼고 부끄러울 정도였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매번 분석만 하는 일본과 댓글에 꼭 달리는 일본 넷 우익식 한류 국책설과 한국은 외국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주장은 빠지지 않습니다. 일본이 착각하는 것은 일본 배우들과 한국 배우들은 시스템 차이가 아닌 선천적으로 타고난 끼와 재능이 토대부터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그 갭의 차이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